경기도 일산 동구의 식사동이라는 데인데 냠냠 식사요? 네, 그 식사동. 감정가 3억짜리가 지금 2회 유찰이 돼서 1억 5천까지 떨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일산 쪽에 성과들이 많이 있었잖아요, 교육생들. 단타매도로 싸게 팔아도 좋지만 월세로 가져가도 사실 수익률이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왜냐면 월세를 90만 원이나 받을 수 있으니까. 경매 물건 보러 왔는데 우리가 주변 좀 보려고 하거든요. 피디님 보기에 어때요, 여기가? 약간 시골 같죠? 네. 지도로 나도 검색해보고 좀 알아보니까 경기도 일산 동구의 식사동이라는 데인데 냠냠 식사요? 네, 그 식사동. 여기가 아파트 단지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쵸, 저쪽에 네. 있죠. 여기만 사실 공장들 있는 부지고 저쪽 아파트 단지들 쫙 있고 식사동에 있는 좀 아파트 단지들이라고 보면 되고 피디님 있는 뒤쪽 저쪽으로 도보로 한 8분 정도만 걸어가면 풍산역이 나옵니다. 풍산역은 경의선과 서해선 동시에 지나가는 더블 역세권이에요. 상가라든지 편의시설들이 잘 자리 잡고 있겠죠. 그래서 여기 위치는 경매 물건지만 보면은 시골인데 도보로 한 10분 정도만 나오면 어느 정도 아파트 단지도 조성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주변은 좀 한적한 편입니다, 비교적. 막 유흥업소 있고 모텔촌 있고 이런 것보다는 네. 이게 훨씬 살기는 맞아요. 좋을 것 같아요. 경매 물건지도 지금 보러 가고 있는데 1, 2, 3, 4, 5동으로 해가지고 단지형으로 조성이 되어 있습니다. 빌라를 볼 때 조금 좋게 보는 빌라들의 특징이라고 하면 준신축을 포함해서 한 동 덩그러니 있는 것보다는 이렇게 여러 동이 나눠져서 단지형으로 좀 조성이 되면 세대수가 아무래도 많아질 수 있겠죠. 공동으로 관리할 수 있는 그런 금액 범위 자체가 많아지기 때문에 관리가 좀 수월할 수 있다. 그래서 여기도 딱 보시면 되게 좋았던 게 차단기, 주차 공간에 대한 우려가 없을 것 같아요. 외부 차량이 차를 대지 못하게 이렇게 차단기가 있어가지고 이런 식으로 이제 관리를 좀 하고 있다라는 게 처음에 입장할 때부터 좀 보입니다. 야, 근데 여기 너무 좋다. 네, 괜찮아요. 여기 보시면 5개 동이 있는데 우리 경매 물건지는 지금 4동입니다. 피디님이 보기에 지금 여기는 엘리베이터가 없습니다. 엘리베이터가 없는데 지하층이 있고 1층, 2층 이렇게 올라가요. 그러니까 어느 층이 제일 좋을 것 같아요? 1층. 맞아요. 좀 높이가 있기 때문에 이런 1층은 선호될 수 있습니다. 특히나 엘리베이터가 없다면 가장 선호도가 높고 당연히 가격도 높게 받을 수 있겠죠. 한번 들어와서 보면 주차 공간도 넉넉하게 돼 있고 기본적으로 차단기가 있기 때문에 아마 세대별로 한 대씩은 무난하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공간이 넓어서 막 차 빼고 이러지 않아도 맞아. 돼가지고. 또 하나는 보통 빌라 같은 경우에 필로티 구조여서 빌라 1층에 주차들을 하잖아요. 주택이 쓰고 있는 면적 자체가 넓기 때문에 주차 공간을 이렇게 별도로 확보했는데도 충분하다는 거는 개인 세대별로 갖고 있는 토지 지분도 굉장히 클 겁니다. 보시면 전용 면적이 16평인데 토지 면적이 14평입니다. 보통 그거의 절반 정도면 좀 많다라고 하거든요. 전용 면적이 16평이면 한 8평 정도 되면 토지 지분이 많네라고 하는데 여기는 거의 80%에 육박하는 토지 지분을 갖고 가요. 그만큼 이 빌라가 갖고 있는 땅이 크다는 거죠. 근데 저 필로티 아닌 거 처음 보는 것 같아요. 연식이 좀 오래된 빌라들은 이렇게 돼 있죠. 17년도에 등기된 건물인데도 주차 공간이 확보됐기 때문입니다. 법적으로 주차 공간이 확보돼야지 이렇게 지을 수 있어요. 지금은 가을이나 봄 되면은 경관이 초록색으로 예쁠 것 같거든요. 도보로 한 5분 10분 정도만 가면은 이제 아파트 단지 그리고 상업지로 갈 수 있다는 건 큰 메리트가 될 것 같습니다. 경기도 고양시 일산 동구 식사동에 위치해 있는 우진주택이라고 하는 주택입니다. 감정가 3억짜리가 지금 2회 유찰이 돼서 1억 5천까지 떨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전용 면적은 16평이고요 2017년도에 보존 등기가 됐습니다. 7년 정도 된 준신축 건물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2019년도에 입주하신 분이 허그에서 보증금을 돌려받고 이사 나간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허그에서는 대항력을 포기해줬기 때문에 권리분석상으로도 이상이 없다 말씀을 드리고요. 전용 면적 16평에 방 3개, 화장실 2개의 구조고요. 제가 매물 현황을 보니까 3층이 2억 정도의 매매로 나와 있어요. 금매로 판다라고 했을 때는 엘리베이터가 없기 때문에 3층보다는 우리 층이 좋아요. 같은 2억으로 내놨을 때 거래가 될 확률이 높습니다. 명도하고 인테리어까지 깨끗하게 해놓으면 공실인 상태에서 매도를 하는 거기 때문에 아무래도 실거주 하시는 분이 이사 날짜 잡기 수월하겠죠. 제가 추정하는 거는 1억 9천에서 한 2억 정도에는 매매가 가능할 걸로 판단이 됩니다. 공시가는 1억 3천, 126% 보증보험 한도가 1억 6,300만 원까지 전세가 가능한 물건입니다. 일산 쪽에 성과들이 많이 있었잖아요, 교육생들. 보증보험 한도보다 약 3천에서 4천만 원 정도는 무난하게 매도가를 받으셨거든요. 이 물건도 한 1억 9천에서 2억까지 매매가를 받을 수 있는 데는 전세 보증보험의 한도로도 우리가 충분히 유추가 가능합니다. 너무 좋은데요? 다만 단점은 감정가가 높게 잡혀가지고 유찰이 2번 된 건데 유찰이 2번
복원되게 되면 어쨌든 반값이 됐다는 메리트 때문에 사람들이 또 많이 보거든요. 그런 점에서 좀 경쟁이 있지 않을까는 예상을 합니다. 저쪽 식사동에 있는 이 정도 평수되는 아파트들이 3억 중후반 정도 매매가 형성을 하고 있습니다. 빌라랑 아파트를 동일 가격으로 비교하면 안 되지만 아파트 매매가가 3억이 넘어가는데 이거는 지금 2억 정도라는 거는 저는 굉장히 저평가라고 생각은 해요. 건축물 대장상에 사무소로 돼 있거나 위반 건축 사항은 전혀 없고요. 그리고 매각물건 명세서에도 대항력 포기된 거 확인해 주시고요. 현황조사서에도 전입세대 열람원에 등재된 사람이 없다고 표기가 돼 있고요. 실거래는 최근 3년 동안에 없어서 월세는 2천에 85에 여러 번 계약된 게 있어요. 그거는 4층입니다. 엘베 없는데 4층이 2천에 85면 우리 거는 90에서 95 정도는 받을 걸로 예상을 합니다. 단타 매도로 싸게 팔아도 좋지만 월세로 가져가도 사실 수익률이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왜냐면 월세를 90만 원이나 받을 수 있으니까. 주변 환경을 말씀드리면 앞쪽으로 해서 일산 서비스 센터 BMW 매장이 있고 좌측 바로 옆에는 동국대학교 바이오메딕 캠퍼스, 풍산역, 서해선과 경의중앙선, 더블역세권 우리가 도보 10분 거리로 갈 수가 있고 반대쪽으로 넘어가면 식사동, 신축 아파트들이 도보 한 10분 정도 거리에 있거든요. 편의시설들이 잘 자리 잡고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가스밸브 보시면 가스밸브가 지금 다 열려 있거든요. 지금 몇 호인지 안 써 있네요. 저쪽으로 한번 가보죠. 우리가 지금 보는 게 102호 102호인데 안녕하세요. 여기 입주민이신가요? 입주민이신가요? 혹시 몇 호 거주하고 계세요? 101호? 아, 102호 때문에 왔는데 경매 넘어가가지고 저희가 102호예요? 예, 사장님 댁 옆집 거기 사람이 살고 있는 것 같네요. 지금 보니까. 사람 살고 있어요. 아, 그래요? 한 달 수술해야 되나? 아, 얼마 안 됐죠? 얼마 들어오신지. 아, 경매 3억에 가격이 책정됐는데 두 번 유찰돼서 지금은 1억 5천까지 떨어졌어요. 근데 여기가 매물로 한 2억에는 나와 있더라고요. 여기가 다 2억 5천 주고 사는, 나도 2억 5천 주고 아, 사는. 분양 받으셨습니까? 네, 분양 아, 받아가지고. 여기 뭐 거주하시는데 불편하신 건 없으시고요? 살기는 좋아, 별로. 예. 옥상도 올라가 보고 저희가 좀 구경 좀 하다 가겠습니다. 한번 열어주실 수 있나요? 감사합니다. 자연스러웠어? 이게 짬바지. 깨끗하다. 올라가면서 그냥 멍하니 올라가는 게 아니라 센서등. 타일로 된 빌라들은 이렇게 깨져 있는 경우도 많아요. 그런 것들 이제 보면서 아니면 청소 상태. 이런 것들도 뭔가 하자가 있어서 보수를 한 것 같죠. 아, 확실히 4층부터는 좀 아니 빡세다. 이렇게 계단 올라오는 게. 이걸 매일 한다라고 생각하면 좀 빡세지. 가격이 싸질 수밖에 없는. 아주 깨끗하네요. 옥상에 이런 정도의 폐기물은 양호한 정도입니다. 보통 막 엄청 쌓아두거든요. 계단부터 해서 1층이기 때문에 사실 옥상을 안 봐도 된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이 옥상 하나를 보면 열을 할 수 있다고 옥상 관리 상태를 보면 방수 페인트 이런 걸 보면서 아, 여기 관리가 어떻게 되고 있구나 유추할 수 있습니다. 일단 폐기물은 전혀 없죠. 깨끗해요. 그리고 방수 페인트도 양호합니다. 근데 이게 또 시간이 지나면 날씨가 계속 추웠다 더웠다가 물이 고였다가 다시 증발됐다 이러면서 크랙이 가기 시작하거든요. 그걸로 이제 물이 침투해서 가장 꼭대기층 누수가 발생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저렇게 초록색 방수 페인트 칠해져 있는데 보면 반절만 칠해져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공동으로 한 게 아니라 당장 누수가 생긴 그 집에서 자기 비용으로 한 거예요. 아, 여기는 공동관리가 안 되겠구나. 약간 이런 걸로 관리의 정도, 이 물건을 샀을 때 어떤 상황에 직면할 수 있는지를 어느 정도 유추할 수 있죠. 아까 입주민이랑 인터뷰 잠깐 했는데 네. 그 내용도 한번 요약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이제 입주민 만나면 여기 뭐 하자라든지 사는데 문제가 없는지 이런 것들을 물어보는데 하자는 분명히 없을 거고 분양가 2억 5천에 이제 주고 들어오셨다고 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이제 동국대학교 앞에 호재가 있었는데 그게 뭐 잘 진행이 안 된 것 같아요. 그리고 대항력이 포기되고 허그해서 세입자를 내보냈기 때문에 빈집이어야 되거든요. 근데 두세 달 전에 이사를 누가 들어왔다고 하네요. 지금 점유자가 있는 걸로 추정이 됩니다. 사람이 들어왔다는 것 자체가 하자가 있는 상태에서 그걸 방치하진 않았을 거다라는 장점이 있는 반면에 명도해야 될 대상이 있다는 거에 대한 부담감이 있기는 하죠. 불법 점유자인지 무단 점유자인지는 모르겠지만 안 나가도 되는 건 아니니까 입찰하기 전부터 미리 막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대부분의 이런 불법 점유자는 경매 넘어간 집인 걸 알기 때문에 좋게 나가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아주 소수의 경우만 악질적으로 나오는 사람들이 있긴 하지만 강제집행 제도라는 게 있으니까 우리 경매인들한테는 그런 걸 활용하면 되겠습니다. 저희 법무사님 네. 명도 많이 하시잖아요. 저희 수강생들 네, 거. 근데 한 번도 강제집행까지 가본 적이 없대요. 우리 법무사님이 상대방 입장에서 또 배려를 해서 케어를 해주시기 때문에 이 명도에서는 최고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보는 물건은 방 3개, 화장실 2개 구조고요. 남서향입니다. 그래서 해가 앞동에 가려가지고 덜 들기는 하는데 거리 간격이 있기 때문에 뭐 개방감이
주차장이 막혀 있거나 뭐 전혀 그러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옆집 세대분이랑도 얘기를 했는데 사는데 전혀 불편함은 없다고 했고, 서류상으로는 공실인데 지금 어쨌든 점유자가 있는 걸로 파악이 됩니다. 배를 누르고 노크를 해봤는데 일단 응답은 없었어요. 택배도 와 있었고, 그리고 보시면 에어컨 실외기도 달려 있고요. 우편함도 깨끗하게 다 수거가 돼 있습니다. 그런 거 보면 점유자가 확실히 있는 걸로 파악이 됩니다. 입차를 준비하시는 여러분들도 가격조사 잘 하셔가지고 명도 대상이 있는 걸로 생각하시고 입차를 준비하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성공적인 투자를 위해서 우리 경장이 TV도 함께 달려가겠습니다. 부동산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여기 식사동에 우진주택이라고 네, 노블레스라고도 표기가 돼 있는데, 사실 경매 나온 게 있어서 네. 혹시 이거 매매로 내놨을 때 얼마 정도 거래될 수 있는지 여쭤보려고요. 저희한테 광고가 올라가 있나요, 지금? 네, 다른 잠시만요. 호실로 있어요, 매물이. 같은 면적이실까요? 예, 맞아요. 이 정도 시세로 내놓으시기는 하는데 지금 거래는 많이 안 되고 있습니다. 혹시 지금 광고하신 게 2억 5백인데 1억 뭐 8천, 9천 요 정도면은 거래가 좀 될 수 있을까? 손님들이 좀 있으실까요? 가격이 싸면? 네, 그 정도 금액대가 적정한 시세인 것 같기는 하거든요. 1억 한 7, 8천대면 그래도 거래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1억 4천까지 떨어져 있으니까 저희가 받아서 내놓을 수 있으면 내놓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들이 투자하기 전에 이 일산이라는 동네에 대해서 좀 잘 알고 하시면 좋잖아요. 응. 고양시는 응. 일산 서구, 일산 동구, 그리고 덕양구 이렇게 세 개의 구로 조성이 돼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우리가 본 게 일산 서구와 덕양구 가운데 껴있는 일산 동구에 위치해 있고, 여기 같은 경우에는 전체 세대수가 13만 세대 정도가 돼요. 아파트, 뭐 빌라 다 포함된 겁니다. 그리고 인구는 30만 정도가 되는데 지금은 약간씩 인구수가 아무래도 빠지고 있습니다. 인구수는 이제 30만을 찍지 못하고 계속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라는 걸 잘 아시고, 그렇다고 이제 지방처럼 막 도시가 소멸될 정도 막 그런 건 절대 아니니까 안심을 하시고, 우리의 목적은 어쨌든 이거를 갖고 단기 매도를 할 수도 있고 월세 뭐 전세 두는 데는 전혀 문제가 없는 정도니까, 다만 이제 도시가 어떻게 구분이 돼 있는지는 확인하고자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수신이 여기 없는 사람 이름이 있어서 불법 점유자가 있는 것 같아요. 네. 대학로 포기 물건이 나와 있습니다. 포기 물건이라고 해서 무조건 공실은 아니죠. 와서 확인해 보니까 공실이 아닌 걸로 한 90% 정도 파악이 됐습니다. 하지만 다주택자들 입장에서는 할 수 있는 물건이 그래도 수도권에 방세기 화장실 2개 이 정도 연식이 할 수 있는 게 있네 라는 점에서는 또 메리트가 있습니다. 권리 분석도 깨끗하고요. 안녕하세요, 경장입니다. 오늘 여러분들한테 좋은 물건을 추천드리고자 이렇게 나왔습니다. 1억 이하이기 때문에 다주택자한테 취득세 중과가 없습니다. 우리 교육생들이 일산 쪽에 물건을 정말 많이 받고 매도를 하고 계십니다. 근데 그 매도하는 물건들의 특징들이 확실히 있죠. 주택단지들이고 학교가 있다든지 자연 경관이 어느 정도 갖춰져 있고 좀 단지형으로 돼 있고 준신축이고 이런 면들이 있는데, 지금 소개시켜드린 이 물건도 그 조건에 부합해요. 바로 앞에 감정중학교가 있고 거리도 나무들이 예쁘게 조성돼 있어가지고 되게 살기 좋아 보입니다. 주변으로 해서 식당가라든지 카페들도 잘 자리 잡고 있습니다. 더 위로 올라가면 이제 김포골드선의 이제 걸포 북변역, 뭐 역세권은 아니지만 대형 마켓들도 자리 잡고 있어서 아파트랑 같은 인프라를 누릴 수 있는 장점도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경기도 김포시 감정동에 있는 프라우드라는 이제 빌라 단지가 되겠습니다. 1동, 2동 이렇게 두 동이 자리 잡고 있고요. 2동에 301호가 경매로 나와 있습니다. 감정은 1억 7,600에 감정이 됐고 1억 2,300까지 지금 떨어져 있는 상태. 그리고 보증공사에서 1억 6,700의 대항력을 유지하고 있었으나 지금은 포기해서 그냥 깨끗한 물건으로 나와 있는 상태입니다. 전용 13평이고 방 3개, 화장실 2개 구조입니다. 3층이지만 엘리베이터도 있어요. 지어진 지는 2016년, 그래서 딱 8년 정도가 돼서 내부 관리 상태에 따라서 수리가 조금 필요할 수는 있습니다. 여기 두 동뿐만 아니라 안쪽으로도 단지형 빌라들이 쭉 자리 잡고 있어서 작은 아파트가 여러 동이 있는 느낌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지금 방 3개, 화장실 2개짜리인데도 공시가 1억 이하고 매도하는데 이 정도 분위기면 나쁘지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메가물건 명세서에서 다시 한번 이제 대항력 포기된 사항들 한번 체크를 해주시고요. 왼쪽 네모 박스에 이제 엘리베이터가 있는데 엘리베이터 문 반대 방향으로 이제 우리 창이 놔져 있죠. 그게 바로 이쪽 방향입니다. 건물이 거실 쪽으로는 마주보고 있고 작은 방은 좀 트여있는 쪽으로 개방이 돼 있는데 메인 창은 건물 쪽으로 보고 있긴 합니다. 건물이 붙어있는 느낌은 아니라서 나쁘진 않아 보이고요. 집이 매도되는 데 있어서 내부 구조나 이런 게 중요하고 너무 따닥 붙어 있어서 뭐 해가 아예 안 들고 이런 것만 아니면 괜찮습니다. 공시지가는 9,380만원, 지금 이 물건의 최저가는 1억 2천대까지 떨어져 있으니까 굉장히 메리트가 있죠. 여기 나와 있는 매물들이 좀 있더라고요. 허위 매물들 다 제외하고 나면 1억 8천부터 방 3개, 화장실 2개가 시작이 돼서 실수요자들이 집을 매수하고
계신지는 좀 알아봐야겠지만 1년치 매매 거래가 별로 없어가지고 평당가로 계산을 해보니까 370만 원 정도가 되더라고요. 1제곱미터당 370만 원인데 그걸 44로 곱하면 거래될 수 있는 금액이 나오거든요. 그게 1억 6,400 정도가 잡히긴 합니다. 부동산에 전화 녹음한 거를 같이 올려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거기 이동 301호가 사실 경매로 나와서 전화드렸는데, 네네. 방세기 화장실 2개짜리고 13평인데 이거 매매 얼마 정도에 받을 수 있을까요? 공실 상태로 인테리어 하면? 거기는 뭐 그렇게 망가진 집은 아닐 건데요. 거기가 13평이면은 뭐 1억 한 4,500, 1억 5천밖에 안 될 것 같은데요. 실거주자분한테 받는 가격이죠, 그게? 그렇죠. 매매가죠, 매매가. 아, 방세기 화장실 하나 이런 것들이 보통 1억 3,500에 지금 나왔을 때 안 나와요. 1억 4천 안 나가거든요. 그럼 제 건 화장실이 2개니까 뭐 그 정도 가격이면은 받을 수 있겠네요. 그 정도 비싼 가격에 그 정도 가격이면 되죠. 예. 실거주자분들이 집을 보시나요? 요즘 대출 이슈가 많아가지고. 그래서 그것 때문에 사람들이 왔다가 대출이 안 나왔고 계약 네. 포기한 분들은 많습니다. 알겠습니다, 사장님. 네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무엇보다 중요한 거는 보증공사가 포기한 물건이잖아요. 서울이나 뭐 예를 들면 인천 이런 데는 보증공사가 정말 많이 입찰을 하고 있어요. 근데 김포는 최근 낙찰 사례들을 보니까 낙찰되신 분들이 다 개인이더라고요. 보증공사가 안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도 보증공사 물건을 봐도 되는 지역입니다. 여러분들이 보실 때 보증공사 물건들이 수도권에 정말 많이 나와 있는데 아무거나 하시면 안 돼요. 어차피 보증공사 높게 들어가 버리니까 안 하는 지역, 김포도 그 중에 하나입니다. 거기는 내가 원하는 가격에 써서 될 수 있거든요. 보증공사랑 경쟁해서 이길 수가 없기 때문에 가격적으로 필로티 구조로 돼 있고요. 주차 공간도 갓길까지 이용할 수 있어서 공간들이 되게 많습니다. 이쪽에 한 대 될 수 있을 것 같고 저 안쪽까지 세대당 한 대씩은 다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임장하실 때 잘 보셔야 돼요. 건물 상태가 막 훌륭해 보이진 않습니다. 이런 것도 지금 좀 떠 있잖아요. 좀 먼지라든지 이런 게 거미줄 같은 것도 청소가 엄청 훌륭한 느낌은 아닙니다. 공실 여부를 파악할 수 있는 건 우편함, 가스밸브, 실외기 이 세 가지를 파악하면 되는데 이 세 가지가 모두 지금 사람이 살고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일단 우편함에 우편이 없고요. 이게 지금 우리 호실인데 가스밸브가 잠겨 있어야 되거든요. 보증공사에서 세입자를 내보냈으면. 근데 지금 열려 있어요. 실외기도 달려 있거든요. 보시면 3층 여기거든요. 저기 실외기 있죠. 근데 사람이 나갔으면 실외기가 잘려 있거나 이렇게 줄만 있어야 되는데 지금 실외기도 있고 우편함에도 우편이 없고 가스밸브도 열려 있는 거 보면 아마 불법 점유자나 무단 점유자가 있을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아니 불법 점유자는 누구예요? 왜 들어와 있는 거지? 뭐 여러 가지 경우의 수가 있는데 채무자가 단기 임대로 해가지고 뭐 6개월 이렇게 임대를 주는 거죠. 보증사에서 안에 살고 있던 사람을 내보낸 거잖아요. 보증금을 드리고. 네. 그러면 보증사에서 관리를 해야 되는 건데 관리를 안 하고 있는 틈을 타서 빈집인 걸 알고 단기 임대를 주는 거죠. 낙찰자가 나타날 때까지 이렇게 조건을 해가지고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불법 점유자 명도는 쉬워요? 용어가 불법이라서 좀 걱정하시는 것 같은데 경매 넘어간 집인 걸 알고 들어오신 분이면 이사비를 안 받고 나가는 경우도 많이 있고요. 끝까지 버티는 분도 있겠죠. 불법 점유자라서 어렵고 쉽고가 아니라 사람에 따라 다른 것 같아요. 그 사람. 정확하게는 점유하고 있는 사람을 만나서 확인을 하는 게 제일 좋고 보수적으로 딱 8년 됐으니까 인테리어를 좀 해야 될 수도 있고 손상된 부분이 있을 수 있겠다라고 생각하고 입찰을 하는 거죠. 채무자 또는 보증금을 날리는 임차인처럼 많이 생각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얘기를 잘해서 이사비를 좀 최소한으로 줄 수 있도록 접근을 하는 거죠. 안에 한번 들어가 보시면 우리 옆집에서 이걸 관리하시는 것 같고요. 좀 계단으로 올라가면서 건물 상태 볼게요. 깨끗하네요. 오히려 안에가 깨끗하네. 계단 청소도 하는 것 같고 수신이 여기 없는 사람 이름이 있어서 불법 점유자가 있는 것 같아요. 네. 자, 쭉 올라가 볼게요. 옥상은 복층으로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계단이 없어요. 엘리베이터 탈게요. 엘리베이터도 깨끗하네요. 나름대로 환풍 시스템도 있고 관리하시는 분한테 한번 문의를 드리면은 거기 누가 살고 있는지, 사람이 살고 있는지가 중요한 거지. 어차피 명도하고 나면 그게 이제 우리 집이 돼서 그 집을 팔아야 되기 때문에 관리하시는 분도 뭐 누수나 이런 게 있으면 연락을 받거든요. 그런 것도 확인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임장에서 정보를 얻을 게 많네요. 네. 저희 연락하면 바로 알려주시겠네. 관리비 미납금 같은 것도. 퇴거하거나 입주했을 때도 반드시 이제 관리하시는 분한테 통보를 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그런 것도 이제 중요하죠. 관리비 이제 미납한 거 있으면 제가 낙찰받으면 좀 내야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서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 좀 얘기를 해주시긴 하겠다. 그것도 좀 협의의 영역이기는 한데 보통은 이제 저는 잘 협의를 해서 낸 적은 한 번도 없어요. 그 내야 되는 거는 낙찰자가 아니라 사실 채무자한테 의무가 있는 거고 점유자가 있었으면 점유자가 내는 거지 새로운 집주인이 납부할 의무는 사실 없거든요. 법적으로. 뭐 공용 부분에 대한 거는 또 일부 내야 되는 경우도 있어서 그건 이제 협상을 잘 해야겠죠. 관리하시는 분이랑. 정해진 답은 없는 것 같아요. 자, 요 물건 정리를 하겠습니다. 대학로 포기 물건
물건이 나와 있습니다. 포기 물건이라고 해서 무조건 공실은 아니죠. 와서 확인해 보니까 공실이 아닌 걸로 한 90% 정도 파악이 됐습니다. 감정가 1억 7,600짜리가 한번 유찰이 돼서 얼추 전세 가격만큼 떨어져 있어서 메리트는 있어 보입니다. 주변 매물을 봐도 굉장히 지금 싸져 있는 가격이고, 방세기 화장실 2개인데 공시가 1억 이하여서 1주택자, 무주택자분들한테는 단점이죠. 경쟁률이 높아질 수 있으니. 하지만 다주택자들 입장에서는 할 수 있는 물건이 그래도 수도권에 방세기 화장실 2개 이 정도 연식이 할 수 있는 게 있네 라는 점에서는 또 메리트가 있습니다. 권리 분석도 깨끗하고요. 건물 상태라든지 이런 거는 외부에서 봤을 때 좀 미비한 부분이 좀 보였는데 들어가서 보니까 계단 상태라든지 뭐 퀴퀴한 냄새 이런 거는 전혀 안 나서 뭐 누수나 이런 거는 없을 확률이 높을 걸로 판단이 됩니다. 이렇게 외관만 보고 입찰을 하시기보다는 그 물건지에 가보고 관리하시는 세대를 찾고 그 다음에 아랫집 윗집을 파악을 해봅니다. 얘기를 나눠보고 누수라든지 이런 피해가 있는지 물어보시고, 제가 시세를 대략적으로 말씀드리긴 했으나 가격 결정은 여러분들이 하셔야 되기 때문에 별도로 부동산에 전화해서 요즘 매수세가 어떤지, 시세가 얼마 정도 되는지 꼭 파악하셔서 입찰해서 절대로 이제 보증금을 포기하는 경우가 안 나오도록 주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고생 많았습니다. 계단 청소는 진짜 안 하는 것 같다. 이게 뭐야? 이 강아지 털인가? 이게 뭐지? 여기서부터 좀 퀴퀴한 냄새 나는 것 같은데. 이 물건이 어쨌든 유찰이 2번 돼가지고 반값이 됐는데, 제가 생각했을 때 이거는 또 지나고 나면은 그때 낙찰 받아서 할 거리라는 생각을 1년 뒤에 또 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안녕하세요, 경장입니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하익동에 나와 있습니다. 많이 또 물어보십니다. 다주택자들 할 거 없다 말씀하시는데 빌라를 낙찰 받아서 단기간에 매도를 많이들 하고 계시고요. 여기도 지금 좋은 물건이 나와 있어서 나와 봤는데, 물건 입찰하실 때 반드시 임장을 해야 됩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물건처럼 공동담보로 전체가 나온 경우는 공사를 좀 미흡하게 한 부분들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물건도 외관상으로 봤을 때는 괜찮아 보였는데 와서 보니까 어떤 하자들이 좀 보이긴 하더라고요. 그런 부분들 좀 소개시켜 드리고 오늘 물건도 소개시켜 드리려고 합니다. 장점이라고 하면 굉장히 소액으로 입찰을 할 수 있고 준신축급이고 세입자분들도 대부분 배당을 받으십니다. 보통 대량으로 나온 물건들은 세입자들이 후순위 전세로 해서 최우선 변제금만 받고 나머지 4천만 원은 잃으시고 이런 경우가 많은데, 이 물건은 대부분의 세입자분들이 월세 보증금 3천, 2천 정도 수준이라서 최우선 변제로 대부분의 보증금이 보호가 됩니다. 신축이고 대량으로 나왔고 세입자분들도 피해가 없으니까 입찰하실 때 부담도 없을 거예요. 그리고 감정가 대비해서 반값까지 떨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공시지가보다 지금 최저가가 더 낮습니다. 이 단지가 20개나 되나요? 이게 2동입니다. 2동이 합쳐진 건물이고 한 층에 6호실이 있으니까 20개 호실 정도가 됩니다. 일단은 물건 번호 2번을 기준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왜냐면 이 물건만 공시가 1억 미만입니다. 평수도 제일 작아요. 나머지는 공시가가 1억이 넘긴 합니다. 202호고요. 전용 면적은 13평입니다. 감정가 1억 8,900에 됐으나 9,200까지 떨어져 있고요. 세입자분은 보증금 3천에 월세 30에 살고 있습니다. 후순위이지만 보증금도 다 받으시기 때문에 명도에 대한 부담이 좀 줄 수 있겠죠. 보존 등기는 2020년 8월입니다. 지어진 지 얼마 안 됐다고 하자가 없는 게 아닙니다. 그 부분들 이따 같이 PD님이랑 체크해보기로 하고, 2층, 3층, 4층, 5층이 다 나와 있는데 엘리베이터가 있기 때문에 어느 층을 입찰해도 가격적으로 큰 차이는 없는 걸로 저는 판단을 했습니다. 방 2개, 화장실 하나 구조입니다. 내부를 좀 보고 싶으면 검색을 해보시면 됩니다. 네이버라든지 구글에 이미지 검색으로 하시면 분양 업체들에서 올린 블로그에 올린 사진들이 있어요. 하익동 어울림 치시면 블로그 글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공시가를 먼저 말씀드리면 9,690만 원입니다. 126%를 하면 1억 2천까지 전세가 맞춰지는 물건이 9,200만 원까지 떨어져 있습니다. 평수가 큰 물건들은 좀 더 싸게 될 것 같은데 얘는 다주택자들이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1억 1천에서 1억 2천까지는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공시가는 9,690만 원이다. 그래서 취득세 중과가 없다라는 걸 말씀을 드리고요. 위반 건축이라든지 사무소로 돼 있는 호실은 아닙니다. 정상적인 이제 주택으로 돼 있다. 매각 물건 명세서에서 세입자 말고 별도 뭐 위반 건축이라든지 특이사항이 있는지 확인해봤는데 전혀 그런 내용이 고지되어 있지 않습니다. 위치상으로는 여기가 인천지방법원 북쪽에 도보로 한 15분 정도 거리 있습니다. 좌측으로는 인하공전과 인하대학교 용현 캠퍼스가 자리 잡고 있고, 우측에는 재개발된 주안파크자이 아파트가 있고, 신축 상권들은 아니지만 오래된 시장들이라든지 좀 나이 드신 분들이 많이 거주하고 계시고요. 임차 수요가 상당히 많습니다. 여기 이 블럭 빼고는 저 뒤편으로는 다 구축들이 자리 잡고 있어요. 신축을 선호하시는 분들은 신축들 중에서 선택을 할 거기 때문에 하자보수만 제대로 된다면은 충분히 메리트가 가격적으로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중요한 건 이제 가격이겠죠. 1년치 실거래를 하익동으로 보니까 비슷한 걸로 평균을 내보니까 1억 2천 정도가 잡히더라고요. 정확히는 1억 1,842만 원. 보증보험이 1억 2천까지 되기 때문에 1억 3천에서 4천 정도면은 가능하지 않을까. 제가 잡은 건 연식이 좀 더 오래된 것들도 같이 잡았기 때문에 가격이 낮은 애들도 있습니다. 엑셀표를 띄워 드릴 건데 9,500도 있고요. 막 1억에 된 것도 있습니다. 근데 이런 거는 층도 높고 엘리베이터가 없는 물건일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걸 다 같이 평균을 잡았기 때문에 평균이 낮게 잡혀진 효과가 있다. 전세 보증보험 기준으로 보는
본다면 1억 3천 정도가 적합하지 않을까. 신축이고 엘리베이터도 있고 하니까. 손품을 기준으로 한 거고요. 반드시 여러분들이 입찰하기 전에 그 가격에 지금 팔릴 수 있는지, 그리고 전세가 말씀드린 1억 2천이 가능한지는 주변 공인중개사를 통해서 확인을 꼭 해보시길 권장드리고, 저도 통화한 내용을 이 영상에 같이 녹여가지고 말씀드려 볼게요. 네, 부동산이죠. 네네. 하객 5구역에 들어가는 신축 빌라 보고 있는 게 있는데, 하객 5구역이요? 네네. 예, 어울림 빌라라고 여기 경매 여러 개가 나왔더라고요. 네네. 금매로 바로 판다고 했을 때 얼마 정도? 매매하실 분들이 많지는 않은데 구역 지정돼도 뭐 투자자들도 없을까요? 요즘에는 예전처럼 그렇게 뭐 네. 재개발이나 이런 거에 추가 분담금이라는 게 너무 많이 나와가지고 메리트는 느끼지는 않아요. 공실 상태로 실거주자분들은 없을까요? 월세 놓으시거나 이런 생각은 네. 없으시고요. 전세나 월세는 나가긴 한데 매매는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지금 매물 많이 나와 있어요, 매매는. 제가 거래가 좀 안 되고 있는 게 문제죠. 뭐 1억 중후반 정도도 어려울까요? 2억은 당연히 안 될 거고. 주변 대비해서 신축이라 좀 메리트가 있을 것 같아서. 경기가 좋으면 메리트가 좀 있는데 매매는 그렇게 많이 이루어지지는 않아요. 그러면은- 시간 좀 네. 두시고선 싸게 매도 하실 거면은 괜찮으신데 조금 네. 시간이 걸릴 수는 있어요. 보증금 126% 해가지고 내놓으면 뭐 그거는 문제 없나요? 예, 상관없어요. 126%면 거의 전세가잖아요. 그런 걸로 내놓으셔도 상관은 없어요. 아, 매매가는 그 이상은 받을 수 있는 거지. 요즘에 한 140, 150, 옛날엔 막 160% 이러긴 했는데 126은 그냥 매매를 네네. 만약에 내놓으시면 싸게 내놓으시는 아, 거고. 전세가랑 같은 가격으로 내놓으면 싼 거고, 네. 보통은 140% 정도로. 네. 140% 되면 이제 좀 후반대까지 가긴 하거든요, 그러니까 매매가가. 아. 1억 후반. 130%요 정도로 좀 생각을 해야 되지 않나 싶은데, 빨리 팔려면. 그쵸. 혹시 제가- 연매 받고 하시면 연락 주세요. 여기 주변에는 뭐가 있나요? 뭐 초등학교, 중학교 이런 거 여기 있나? 주변에 초등학교는 없습니다. 미추홀 근린공원이랑 소방서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 인천지방 검찰청이랑 인천지방 법원이 있고, 하객시장이 도보로 한 10분 정도 거리에 있습니다. 인하대학교 부속고등학교가 있는데 초등학교는 인근에 없어서 초등학교 근처에 살고 싶으신 분들한테는 적합하진 않을 수 있겠다 생각이 듭니다. 저희 집 같은 경우도 초등학교랑 거리가 좀 있거든요. 목적에 맞는 또 수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이제 건물 외관을 좀 네. 한번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 네. 심상치가 않은 것 같더라고요. 맞아요. 쓱 살짝 봐도. 네, 한번 같이 볼까요? 경매 때문에 오셨죠? 네. 있어요, 유튜브에서. 아, 예. 좀 촬영 좀 하고 있습니다. 네, 네. 보고 가세요. 네. TV에서 보죠. 아, TV는 아니고. 네. 경매. 맞아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잘 보는데. 네, 네, 네. 많이 나왔더라고요. 아, 네. 통으로 나온 거랑 맞아요. 근데 하자들이 좀 있는 것 같네요. 무슨도. 네. 많이 떨어지네. 많이 떨어져. 2층이라 여기로 떨어지는 거지 지금 3층, 4층 좀 다 있는 것 같아요. 찍었지만 여기 지금 물이 떨어지고 있고, 지금 전체 호실을 봤을 때 이쪽으로 오면은 다 지금 밸브가 열려 있어요. 대부분 열려 있는데 2개 밸브가 잠겨 있고, 저쪽 라인으로 2개 호실이 잠겨 있습니다. 504호, 502호 잠겨 있고요. 이쪽 203호랑 202호도 잠겨 있습니다. 전체 19개 호실 중에 4개 호실이 지금 공실인 걸로 보입니다. 공실을 제외하고 하자 있는 집들은 보수를 해달라고 단체로 의견 수렴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 내용이 현관문 쪽에 써 있어가지고 배를 눌러보지 않아도 미리 알 수 있는 점은 또 좋았습니다. 빈칸이 거의 없고 거의 다 빽빽하게 써놨어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호실들이 지금 하자가 있다. 들어가서 1층 보고 계단 올라가면서 타일이라든지 이런 상태 한번 체크해보면서 엘리베이터 안 타고 올라가 볼게요. 차단기는 물론 없지만 주차 공간도 널찍널찍하고 이중주차 안 해도 되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장점이라 볼 수 있을 것 같고. 네, 들어오세요. 동행임장. 동행장에 들어오세요. 네. 네네네. 여기 보면은 이제 누수 있다고 이렇게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건물이 문제가 있다 보니까 건물 관리하시는 분께서 자체적으로 의견을 모아가지고 한꺼번에 수리를 하려고. 물 샌다는 얘기가 엄청 물 새는 얘기가 진짜 많다. 그 건물 자체 지금 방수가 제대로 안 된 것 같아요. 계단으로 올라가면서 이 곰팡이 냄새 나는지, 그리고 타일 깨져 있는 거 이런 것들 좀 간접적으로 확인하면서 하자 여부 체크를 해볼게요. 가보시죠. 자, 또 곰팡이 냄새 안 나는데요? 네. 계단 청소는 진짜 안 하는 것 같다. 이게 뭐야? 이 강아지 털인가? 이게 뭐지? 털 같은 게 이렇게 있네. 아, 여기서부터 좀 퀴퀴한 냄새 나는 것 같은데.
올라왔는데 건물 전체적으로 관리가 잘 되고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계단에도 먼지나 털 같은 것들이 막 뭉쳐 있고요. 곰팡이 냄새는 아니지만 전체적으로 좀 퀴퀴한 냄새가 나는 거는 있습니다. 입찰할 때 사진상이나 뭐 경매물건지는 안 나오니까 현장에 진짜 와서 이걸 느껴봐야 돼요. 낙찰이 돼서 주인이 되면 이런 것들을 어느 정도 정리를 하고 나중에 매도를 해야지 매수자분이 매수를 할 거거든요. 그런 것들 미리 알고 입찰을 하시고, 계단 상태는 안 좋지만 옥상에 이렇게 방수 페인트나 이런 거는 전혀 문제는 없는 것 같습니다. 1층에 지금 관리하시는 분의 핸드폰 번호가 적혀져 있으니까 입찰하실 분들은 오셔가지고 그분한테 이제 연락을 한번 해보셔가지고 이 건물 상태에 대한 누수라든지 이런 것들 꼭 확인을 하셔서 입찰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5층이랑 4층 부분에 테라스 공간이 좀 보이네요. 지붕을 씌우지 않았으니까 이거는 위반은 아닙니다. 테라스 공간이 있으니까 5층 4층에 입찰하실 분들은 아, 이런 서비스 공간도 좀 있구나라는 걸 미리 체크를 해보시고, 좋은 거는 이 주변을 쭉 보면은 구축들이 엄청 많죠. 단독주택도 많이 보이고 깨끗해 보이나, 저거는 그래도 제가 봤을 때 2010년 이전에 지어진 건물로 보이거든요. 우리 같은 신축은 저 건너편에 보이는 거 하나 빼고는 거의 없는 것 같습니다. 와, 근데 진짜 크다. 네. 여기는 반대쪽 라인이구나. 1, 2, 3 라인, 4, 5, 6 라인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통로는 반대로 이어져 있지만 옥상은 공유를 같이 하고 있네요. 이 영상이 지금 2번 유찰됐는데 2번 유찰된 거 끝나고 업로드가 될 예정이에요. 19개 호실이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 뭐 한두 개 정도는 또 더 유찰이 될 수도 있거든요. 입찰 인원수가 적다면. 영상 올라갔을 시점에 유찰이 더 된 물건들에 입찰하실 분들은 또 거기에 몰릴 수 있으니까 그때 들어오시는 분들도 지금의 최저가 49% 이상 타겟으로 하셔야 아마 낙찰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도 충분히 메리트가 있어 보이고. 한 호실 빼고는 다 공시지가 1억 이상이라. 다 1억 미만이었으면은 분명히 많이들 들어와서 막 다주택자들이 막 5개 쓰고 그랬을 텐데, 한 호실 빼고는 다 1억 이상이니까 몰릴 여지도 없고, 주택수가 좀 여유가 있는 분들은 기회가 있지 않을까. 10명이 들어오더라도 19개 호실이 있으니까 한두 명 입찰하는 걸로 보통의 호실들은 될 거거든요. 그런 것들 체크해서. 근데 건물 자체가 외관상이나 이런 건 깨끗합니다. 누수 같은 것만 좀 소유주들끼리 잘 모여가지고 잡으면, 경매로 나온 물건들은 어쩔 수가 없어요. 관리가 안 되는 거. 세입자도 다 알고 있기 때문에 경매 넘어간 걸. 인테리어 하시는 경우님 계시잖아요. 네. 누수 잡는데 비용이 네. 제일 궁금할 것 같은데. 저도 여쭤봤는데 누수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인지부터 해서 지금 외벽 공사까지 해야 되는지, 아니면 안에만 하면 되는지, 바닥을 얼마나 까야 되는지 이런 것도 다 다르기 때문에 가늠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집 내부만 할 수 있는 정도라면, 면적에 따라 다르지만 새로 배관을 뜯어서 한다라고 하면은 보통 한 200만 원 정도 생각을 하면 되거든요. 너무 천차만별이긴 해요. 올라오면서 보니까 지저분한 거는 청소하면 되는데 외벽이 아예 그냥 방수가 안 돼 있고 이런 느낌은 아니에요. 타일도 깨져 있는 건 없었거든요. 이 물건이 어쨌든 유찰이 2번 돼가지고 반값이 됐는데, 제가 생각했을 때 이거는 또 지나고 나면은 아, 그때 낙찰 받아서 할 거리라는 생각을 1년 뒤에 또 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물론 제가 1년 전에도 와가지고 촬영을 하고 했는데 비슷한 상황으로 계속 진행이 되고 있거든요. 이건 전세 사기 물건은 아닙니다. 월세로 살고 계시니까. 이런 물건들이 다 정리되고 나면 물건이 확 줄어들게 될 것 같은데, 그때 되면 입찰 경쟁이라든지 낙찰가율이 확 올라가게 되겠죠. 이거는 피해 보시는 게 아니니까 여러분들이 입찰하시고 명도 협상하실 때도 비교적 수월하게 될 확률이 높습니다. 물건이 여러 개 나온 거는 세입자분들이나 건물 관리하시는 분이나 손을 놓고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하자가 많이 발생합니다. 기회다 하고 바로 입찰하지 말고, 부동산 안 가보더라도 건물 정도는 보고 세입자분들한테 말을 안 걸어도 됩니다. 우리도 말 안 걸었는데 1층에 현관에 써 있는 하자들, 1층 로비 쪽에 있는 물 떨어지는 거, 그런 것들 확인을 했잖아요. 더 보수적으로 들어가야 된다는 걸 알게 된 거죠. 고생하셨습니다. 고생 많았습니다. 열리진 않겠지? 벽지도 그냥 다 살려놔도 될 정도로. 깨끗하네. 에어컨도 두고 가셨어. 실외기도 그대로 두고 갔네. 문이 열려 있을 줄이야. 우리가 지금 식사하고 이제 물건지로 가고 있는데, 길이 너무 예쁘고 물건지가 지금 요건데 산책로 같아. 이 길 자체가 위에 있다 보니까 1층의 세대원들도 풍경을 좀 볼 수 있겠다 싶습니다. 바로 여기 푸르지오 쪽으로 이어져. 여기 어디냐면 당하 푸르지오 아파트 로 바로 연결이 됩니다. 이렇게 내려오면 출입구가 뒤쪽으로 따로 있기는 해. 힘든데요? 일로 많이 안 다니시겠다 그러면. 그죠? 겨울에 위험할 것 같아, 내려갈 때가. 길이 여기만 있는 게 아니라서 그래도 돌아서 오면은 좀 평지로 올 수 있지 않을까? 검단 신도시 땅 볼까? 공사 들어간 거. 저쪽 건너편으로 해서 이제 택지들이 다 가꿔져 가지고 저쪽은 이제 아파트 올라가는, 이미 올라간 것도 있네요 좀. 근데 저기는 지금 아마 섬 같은 느낌일 거야. 상가들이나 이런 게 아직 자리 잡지 않아서. 물건지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여기가 근데 빌라가 모여있어서 좋긴 좋다. 네, 택지 조성을 할 때 빌라, 야, 개 짖는 소리 좀. 이런 빌라 짓는 땅과 아파트용의 땅을 별도로 구분을 한다라는 거. 빌라 아파트 이렇게 있지 않잖아.
이쪽으로 여기가 지금 6동까지 있네요. 와 진짜 크다. 한 동에 12세대니까 이게 6동이면 거의 70세대 이렇게 되는데, 세대수가 많을수록 공동으로 관리할 때 좀 더 수월한 게 있죠. 가격 조사나 이런 거 할 때도 세대수가 많을수록 사장님들이 그게 어떤 단지인지 바로 아시니까, 세대수가 적으면 잘 모르시거든요. 여기는 북향의 로얄이겠다 이렇게 트여 있어가지고. 다주택자분들 지금 소액 투자 1억 미만 이런 것들 많이 얘기하는데, 지금 보러 온 것도 공시가 1억 이하 빌라입니다. 다주택자분들이 들어오셔도 전혀 취득세 중과가 없고 3천만 원 이하의 투자금으로 어쩌면 2천만 원, 3천만 원까지도 벌 수 있는 물건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차차 뒤에서 다시 한번 설명드리기로 하고, 오늘 보러 온 물건은 검단 신도시 초입부의 방화동 1100-3번지에 있는 갑진골드빌 502호. 방화동 하면 또 좋은 기억이 있죠. 12기 교육생이신 경우님이 방화동에서 빌라를 낙찰받고 단기 매도를 하셨죠. 사건 번호는 23타경의 12342번입니다. 5층이지만 엘리베이터가 있기 때문에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최초 감정가는 1억 4,400, 유찰이 2번 진행이 돼서 7천만 원까지 떨어져 있습니다. 여기 살고 있는 분은 보증금이 1억 500이에요. 대항력이 없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명도에 대한 약간의 걱정이 있기는 해요. 명도가 안 되는 물건은 없으니까 낙찰 받고 나서 협의를 하면 되는 부분이에요. 2012년도에 지어졌습니다. 그래서 15년 안에는 들어오지만 건물 노후도에 따라서는 내부 수리가 조금은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수리비를 좀 감안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전용 면적은 12평입니다. 도면도로 보니까 방 3개, 화장실 하나 구조예요. 검단 신도시가 쫙 내려다 보이는 방향은 첫 번째 방, 큰 방 쪽에 창은 트여진 쪽에 놔져 있고, 거실 창이나 방 창은 옆에 동을 마주보고 있어요. 막혀 있지만 큰 방 쪽에는 창이 또 트여져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 좀 감안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시세 조사할 때 한 블록만 넘어가면 바로 검단 신도시 구역으로 지정된 쪽입니다. 검단 경찰서라든지 아파트 단지들이 쭉 지금 공사 중에 있고요. 그리고 좌측으로는 방화동 구도심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쪽엔 상권들이 정말 잘 갖춰져 있어요. 점심 식사하고 지금 걸어오는 길에도 스타벅스 있었고, 컴포즈 커피, 각종 식당들, 학원들 다 밀집해 있거든요. 그도 그렇게 인천 2호선 완정역이랑 거리가 가깝습니다. 도보로 한 10분 정도 거리에 인천 2호선 완정역에 우리가 도착을 할 수 있었고요. 신도시도 끼고 있고 구도심도 끼고 있는 좋은 위치에 자리 잡고 있다. 완성된 상권과 새로 생길 상권을 같이 누릴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을 것 같습니다. 공시지가는 7,500만 원입니다. 126%를 했을 때 9,450만 원이 나와요. 근데 최저가가 7천만 원이기 때문에 이 물건도 지금 최저가가 공시가보다 400만 원 정도가 싸져 있습니다. 전세 보증범위 9,400만 원까지 되기 때문에 최소한 1억 1,000까지는 매도가 가능하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예상을 해봅니다. 그게 7천만 원이 돼 있으니까 굉장히 괜찮죠. 내부 사진들 좀 띄워놓을게요. 물론 분양했을 때 사진입니다. 직접 눈으로 현재 모습을 보면 좋지만 입주민들의 동의를 못 받아서 못 봤다고 하면 인터넷에 검색을 해보세요.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걸 통해서 구조라든지 타일 패턴이나 분위기 이런 것들을 간접적으로 볼 수 있었습니다. 이 동네 1년치 실거래를 이 정도 연식에 이 정도 평수를 기준으로 세워보니까 1억 1,800만 원이 나와요. 이 물건을 잘 팔면 1억 2천, 금매로 팔면 1억 1천 정도가 되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이거는 1년치 과거기 때문에 현재 얼마에 팔 수 있는지는 여러분들이 전화조사를 통해서 추가적으로 공인중개사분들과 상담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제가 통화한 것도 영상에 담아드리겠지만 더 자신감을 가지려면 제가 말씀드리는 것 플러스 더 추가적으로 조사를 해서 스스로 확신을 가질 수 있도록 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여기는 101동부터 106동까지 6동이 있습니다. 동이 많으면 세대수가 많다 보니까 시세조사나 어떤 조사를 했을 때 그 단지를 알고 있을 확률이 높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또 이점이 있으니까 단지형으로 된 빌라가 있다면 저는 조금 더 가산점을 줘서 입찰가를 산정하는 편입니다. 현관문 앞에 가서 건물 상태나 누수 상태, 폐기물, 쓰레기 같은 거 잘 관리가 되고 있는지 이런 것들 같이 한번 확인을 해볼게요. 가시죠. 이 집이 공실이냐 아니냐를 볼 때 지금 이 집도 보면은 에어컨 실외기가 잘려 있거든요. 이게 2호 라인이니까 202호도 아마 공실일 확률이 좀 높아 보입니다. 뒤에 보이는 가스 밸브 이거를 확인해 보시면 됩니다. 보시면 502호는 공인이 되어 있죠. 아까 202호는 공실이 아니네요. 에어컨만 철거를 했나 봅니다. 불법 점유자 이런 분들도 요즘 많이 들어와 있잖아요. 불법 점유자가 있네 없네는 이 가스 밸브를 확인하시면 됩니다. 왜냐면 그들도 들어오면서 이거는 개방을 해놓고 사시거든요. 공실일 확률이 높나요? 우리 물건은? 맞아요. 재활용이라든지 이런 거 관리를 좀 하시는 것 같고요. 우편함도 지금 보면 502호에 엄청 쌓여있죠. 안 살고 있는 거를 다시 한번 확인을 할 수가 있고. 빌라 관리비 얘기 많이 하시던데 아파트는 미납 관리비를 또 내야 되잖아요. 공용 부분 같은 경우에는 내는 게 원칙이고 전용 부분은 이제 안 내도 되는 게 맞는데 법과 현실은 좀 다른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보통 협의를 해가지고 돈을 좀 더 줘서 아니면 그냥 그걸 납부를 하는 편이죠. 이런 단지들 같은 경우에 외주에 용역을 주는 게 아니죠. 외주에 관리를 주고 있는 데들은 막질적으로 나오는 업체들이 있는데 단장 세대에 따로 두고 세대 원들끼리 관리하는 데는 전에 나왔던 그 금액까지 청구하지는 않더라고요. 전기세 같은 경우도 전화하면은 이제 낙찰 받았다 하면은 또 돈 안 내도 된다고. 거기는 이제 공기관이기 때문에 경매로 받은 거를 증빙을 하면은 탕감을 시켜줍니다. 수도, 전기. 좋네요. 좋습니다. 곰팡이 냄새 좀 나죠? 나네. 여기 지하가 뭔가 지하 한번 가볼까? 뭔가 공간이 있다니까?
6동까지 세대별로 창고가 있는 것 같아. 야, 그럼 좋네? 이건 약간 서비스 공간이라고. 사실 이런 거는 외부에 노출돼 있지 않기 때문에 뭐 위반이라고 하기도 좀 애매하거든요. 근데 이런 공간을 창고로 지금 쓰고 있는 것 같아, 세대별로. 되게 크다. 그냥 두진 않았을 거야, 이 공간을. 센서 등 다 잘 작동하고요. 여기 안 된다. 바로 안 되네. 아랫집 전화번호. 저기 단전됐고요. 여기는 옥상 탑층에 우리 물건. 그래서 방수 페인트 꼭 봐야 돼. 5층인가? 여기가 5층인데 이 층고가 복층까지는 안 나올 것 같아. 근데 천장고가 좀 높을 수는 있겠다. 그러면 누수가 없는 게 확실한 거 아니에요? 우리도 지붕이 저런 식으로 돼 있는 거지. 4층에서 뭐 찍으신 거예요? 전화번호가 써있길래 찍어놨어요. 왜냐면 우리 집에서 누수 피해가 있으면 아랫집에 피해보고 있을 거잖아요. 그런 것들이 있는지 미리 확인하려고. 만약에 4층에서 물이 새고 있으면 저희가 돈 내고 물어줘야 되는 거죠? 그럼요. 도배비나 공사도 우리 집 공사를 해야 되는 거고, 경매로 조사할 때는 아랫집은 꼭 조사를 해야 되거든요. 탑층인 경우에는 아랫집뿐만 아니라 지붕도 확인을 해야죠. 거기는 살고 있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거기서 누수 있으면 원칙적으로는 관리단에서 전체 관리비 부담을, 왜냐면 공동구역이니까 해야 되는데, 그게 잘 안 되는 데는 결국 그 아랫집에서 그냥 다 하거든요. 방수공사를. 옥상도 꼭 확인을 해야 돼요. 아랫집은 감사기도 전화번호를 써주셔가지고 제가 뭐 전화해서 물어보고 정보를 좀 얻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열리진 않겠지? 와, 이렇게 열린 건 처음 봐요. 전기는 나가 있으니까 이 상태로 봐야겠네. 제가 아까 말했던 게 안방. 너무 깨끗하다 근데. 세탁기 놓을 수 있는 공간, 보일러실도 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기 창들은 앞동을 보고 있어서 막혀있긴 한데 안방의 개방감이 좋다. 여기는 개방감이 좋으면 소음 문제가 또 있고 해서 벽지도 그냥 다 살려놔도 될 정도로. 깨끗하네. 에어컨도 두고 가셨어. 실외기도 그대로 두고 갔네. 문이 열려있을 줄이야. 진짜 그냥 깨끗이 쓰시고 나가셨다. 배당을 다 못 받는데도 이분이 점유하고 있었으면 우리 그런 걱정하잖아. 문 안 열리고 하면 명도할 때 이사비를 무리하게 달라고 한다던가. 이사는 이미 나가셨기 때문에 낙찰 받고 나서 여기를 뭐 새놓는 거는 바로 할 수 있으니까. 와, 잘 물어봤어. 무조건 깨끗하다고 좋은 물건이 아닙니다. 싸게 받아야 좋은 물건이 되는 겁니다. 이거를 꼭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싸게 받으면 웬만한 수리 비용이나 이런 게 다 해결이 되고, 싸게 받을 수 있어야 좋은 물건이지, 좋은 물건을 비싼 가격에 받으면 그건 좋은 물건이 되는 게 아닙니다. 안 좋은 물건이라도 싸게 받으면 그건 좋은 물건이 되는 거예요. 안녕하세요, 경장입니다. 오늘은 제가 지금 경기도 수원시 권성구에도 나와 있습니다. 권성구라고 하면 어디냐면 수원 그 수인분당선이 지나가는 그 분당 노선으로 해가지고 매교역 아래쪽, 그리고 수원시청역 아래쪽에 있다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 좌측 서북쪽으로 해서는 이제 수원역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물건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전체 호실 11개 호실이 다 경매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주식회사 오우라는 법인에서 갖고 있던 이 건물을 통으로 소유를 했던 것 같아요. 11개 호실을 다 소유를 하다가 이게 뭐 채무 상환이 안 돼서 경매로 다 나오게 됐고, 선순위로 대출이 12억 정도 있습니다. 12억 정도 있는 상태에서 세입자분들이 후순위로 다 들어오셔서 대항력이 있는 집은 없습니다. 다만 세입자분들이 분명히 이제 피해받는 금액이 생길 수도 있어요. 하지만 11개 호실이 제가 봤을 때 시세가 한 2억 초반에서 2억 중반 정도는 되거든요. 그러니까 11로 곱하면 20억에서 25억 정도 될 것 같아요. 근데 12억 대출이 빠지고 나면 12억에서 13억 정도의 배당될 수 있는 금액이 남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서부터는 임차인분들이 이제 순서대로 받을 거고, 이제 뒤로 이제 압류들이 들어오는 게 있어서 그 압류가 날짜가 빠르냐 늦느냐에 따라서 또 세입자보다 먼저 가져갈 수도 있기 때문에 우리가 입찰하려는 우리 입장에서는 알 방법은 없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우리 입장에선 세입자분들이 대항력이 없기 때문에 안전하게 입찰을 하실 수 있고, 보증금 피해받는 금액이 생길 수도 있기 때문에 어떤 명도할 때 조금의 저항 이런 것들은 어느 정도 생각은 하고 입찰을 하셔야 됩니다. 하지만 결론적으로 명도가 안 되는 건 없기 때문에 대항력만 없다고 하면 다 명도 대상이고, 그래서 잘 이사비를 드리고 내보내고 나면 이제 어쨌든 공실 상태로 우리가 또 단기 매도할 수 있는 적합한 물건이 될 것 같습니다. 특히나 이제 우리 리치스쿨 교육생분들 같은 경우에는 명도를 이제 이런 통으로 나온 물건 같은 경우에 더더욱이 이제 법무사님께 의뢰할 수 있는 그 루트가 있기 때문에 이거를 100번 활용하시면 좋겠고, 물건 소개를 간단히 드리자면 현재 우리가 나와 있는 이 시점 기준으로는 지금 유찰이 되진 않았습니다. 신건으로 나와 있긴 하지만 이거는 계속 유찰이 될 거고, 유찰됐을 때 조사를 하면 이미 많은 경매인들이 다녀갔기 때문에 좋은 정보를 얻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나오자마자 이제 찾아온 거고, 현재 제가 보고 있는 건 202호입니다. 방 3개짜리를 저는 좋게 보는데 방 3개짜리가 뭐 많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202호가 지금 물건 번호 2번이고 3억 1,600에 감정이 됐습니다. 아직 유찰이 되지는 않았지만 전용 면적 같은 경우는 전용 16.88평, 17평 정도 되고 방 3개 화장실 2개 구조입니다.
보존 등기일은 2021년도고 세입자는 이제 임차권 설정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사를 나가셨을 수도 있고 점유하고 계실 수도 있지만 어쨌든 근저당 뒤로 들어오셨기 때문에 대항력은 성립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안전하게 우리는 명도할 수 있는 거고 이제 엘리베이터나 이런 것도 다 존재를 하고요. 일단은 11개 호실이 나왔다는 게 되게 큰 장점인 게 어쨌든 이 물건이 유찰이 계속 되게 되면 이제 많은 경매인들이 또 볼 겁니다. 이렇게 경매인들이 보고 나면 이제 경쟁이 붙을 거고 하나의 물건에 경쟁 붙는 거랑 10개 물건 경쟁 붙는 거는 아예 경쟁 수준 정도가 다르니까 여러분들이 더 싸게 받으려면 물건이 하나 나와 있는 것보단 여러 개 호실이 한꺼번에 나와 있는 게 좋아요. 그래서 같은 날 뭐 10개 물건에 입찰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취득세 중과가 있기 때문에 공시가 1억 미만짜리가 아니죠. 그래서 취득세 중과에 대한 부담 때문에 한 명이 여러 개 입찰은 하지 못할 겁니다. 그래서 경쟁이 더 분산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겠고요. 그리고 위치를 보면 여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수원역, 매교역, 수원시청역 중간보다 약간 아래쪽에 자리 잡고 있고 이 세류동 일대가 거래가 생각보다 되게 활발합니다. 활발하고 가격대가 괜찮아요. 보시면 감정가 3억 1,600이 말이 되냐라고 할 수도 있는데 수원 권성구 내에서도 세류동은 그 빌라 시세가 가장 비싼 동네에 속합니다. 그래서 빌라 시세가 이 정도 되면은 한 2억 초중반 정도는 받을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일단은 공시지가 126% 했을 때 1억 7,500밖에 안 되기는 해요. 그래서 야, 1억 7,500이 보증본 126% 수준인데 2억 초반을 어떻게 받냐? 세류동은 받을 수 있습니다. 제가 전체 실거래를 뜯어보니까 우리 호실이 55제곱미터이기 때문에 플러스 마이너스 5를 잡아서 50제곱에서 59제곱까지 잡아봤습니다. 그거의 평균 매매가를 계산해 보니까 2억 7천 정도가 나와요. 59제곱미터는 막 3억대의 물건들 실거래 사례들도 있습니다. 2억 7천이 평균이라면 공실 상태로 상태 좋게 해서 2억 3천, 4천에 내놨을 때 안 팔릴까요?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렇게 시세가 형성돼 있고 주변으로 보면 요 앞쪽으로 해서 뭐 파리바게뜨, CU, 뭐 농협 그리고 버드네 도성환 5분 정도만 가면 수원 신곡초등학교도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변 상권은 굉장히 양호한 편이고 우리가 지금 위치해 있는 이 집 그 느낌만 봐도 지금 1층 부분부터 해가지고 건물 상태가 나쁘진 않습니다. 그래서 공시가 126%로 하면 1억 7,500 정도에 이제 감정이 됐고 주변 노후도를 체크해 봤더니 여기 보시면 우리 집 주변으로 해가지고 다 빨간색으로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변에 구축들이 굉장히 많다는 걸 이제 확인하실 수 있고 그 중에서 우리께 완전히 신축급에 속하죠. 21년도에 지어졌으니까 신축급에 속하는 건물이 경매로 통으로 나왔다는 거는 어떻게 보면 이제 우리가 매매로 내놨을 때 신축급을 원하시는 분들은 사실 볼 수 있는 물건 자체가 굉장히 적다는 거예요. 이 세류동 안에서. 그 중에서도 우리가 금매 수준으로 싸게 내놓을 수 있으면 메리트가 있겠다 생각이 들고 일단 기본적으로 이제 제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 추천 물건을 많이 원하시는데 이 물건은 지금 유찰이 되지는 않았지만 제 생각에 1회 유찰, 2회 유찰까지 나올 것 같습니다. 11개 호실이 1회 유찰에서 다 낙찰될 것 같진 않고 2회까지 유찰되는 것들이 있을 것 같으니까 제 생각에는 이제 1회 유찰됐을 때 최저가에 한번 넣어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고 두 번 유찰됐을 때 전차 70% 수준으로 입찰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 단 그렇게 하려면 이제 시세가 70% 가격보다는 훨씬 높아야겠죠. 그런 것들 이제 유념해서 뭐 입찰하면 되겠습니다. 건물 주변을 좀 볼 텐데 여기 주차 공간도 지금 세대당 한 대씩 될 수 있게 이렇게 돼 있어요. 뒤쪽으로 보시면 뭐 분리수거할 수 있는 플라스틱, 비닐, 스티로폼 이런 것도 지금 다 비어져 있죠. 관리가 잘 되고 있는 걸로 판단이 됩니다. 이쪽에 보시면 가스 밸브를 또 확인할 수가 있는데 이쪽이랑 이 뒤편으로 다 확인을 해봤는데 현재 빈집으로 보이는 집은 없어요. 다 만실이고 다 가스가 개방이 돼 있습니다. 이 집 같은 경우에는 뭐 허그 보증공사에서 떠안고 이런 물건은 아니기 때문에 세입자분들이 다 점유를 하고 계시면서 본인들 보증금을 돌려받기 위해 이제 기다리고 있는 걸로 이제 판단이 됩니다. 이렇게 내부에 들어왔는데 보시면 이렇게 관리가 잘 되고 있다는 걸 이제 확인할 수 있고 이렇게 차량 같은 경우도 지금 다 지정 주차로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이제 차량의 전화번호도 우리가 여기 대져 있는 차량의 운전석에 보면 전화번호가 있거든요. 그런 걸 이제 양해를 구하고 저희가 정말 실례한데 좀 말씀을 여쭙고 싶다 이런 식으로 이제 대화를 해서 전화번호를 따로 얻을 수도 있겠다 생각이 들고요. 위쪽으로 한번 올라가 보겠습니다. 아무래도 뭐 채무자 점유거나 그냥 뭐 허그에서 보증금을 떠안았다던가 이러면 사실 부담감이 덜한데 임차인분들이 보증금 피해보는 물건들 같은 경우에는 저도 되게 조심스럽게 임장을 하고 그분들을 최대한 자극하지 않고 임장을 하는 편입니다. 이제 그런 것들을 너무 막 하게 되면 나중에 명도할 때도 그 불만이 계속 쌓여있는 상태에서 명도를 하게 되면 이사를 잘 나갈 것도 안 나가시게 되고 뭐 그렇거든요. 그래서 지금 아무래도 이 집 같은 경우에는 지금 아마 전기 같은 것도 다 끊겨 있고 이사 이미 나간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렇게 경매 나오게 되면 각 호실별로 이제 경매 나온 집에 이렇게 법원에 집행관님께서 아니면 거기 현장 조사원이 나와서 이렇게 안내문을 부착하게 됩니다. 어떻게 권리 신고를 하는지 어떤 절차에 의해서 이제 경매로 진행될 예정인지 이렇게 안내문을 부착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문의 전화 이런 전화번호도 써 있고 옥상 한번 체크해 볼까요?
그래서 이렇게 돼 있고 지금 일단 옥상 상태는 굉장히 양호하네요. 그리고 옥상에 올라온 거는 5층, 4층 부분에 테라스 공간이 좀 보이더라고요. 지금 보시면은 여기 4층 같은 경우에는 여기가 아마 402호가 될 것 같은데 402호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점유를 하면서 저렇게 마당을 꾸며놓은 걸 볼 수 있죠. 반면에 이제 옆집은 아예 다 철거가 돼 있죠. 저런 집은 아마 이미 이사를 나갔을 확률이 좀 높을 것 같거든요. 위에서 옥상에서 볼 수 있는 건 이제 옥상에 어떤 폐기물들 적재돼 있는 거 확인과 이제 이렇게 테라스 있는 부분은 아래에서는 못 봐요. 위에서 내려다 봐야지 보입니다. 그래서 아, 저기는 살고 있고 저쪽에는 테라스 부분을 아예 그냥 방치해 두고 있구나. 여기도 지금 물이 막 고여 있죠. 이런 것도 좀 손을 놓은 것 같아요, 관리에. 그래서 저런 자갈이나 이런 거 깔려 있는 거는 저쪽은 관리가 되고 있는 것 같으니 이쪽은 그냥 방치를 해놓는 느낌? 이런 게 또 물이 고여가지고 또 아랫집으로 떨어질 수도 있어서 저런 건 또 조심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이제 확인을 해봤고, 자, 그래서 이렇게 살펴봤고, 여기 물건 같은 경우에는 제가 전화조사를 해보겠지만 제가 알기로는 2억 초반까지는 매도가 가능할 겁니다. 2억 4천 정도의 급매 수준으로 공실 상태로 내놓으면 매도가 충분히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 일단은 주변을 봤을 때 이렇게 한번 찍어주시면 여기 아까 제가 사진으로 빨간색 점들을 이제 막 찍어줬는데 노후도 체크해서 이제 빨간색 부분들이 이렇게 자 눈으로도 가시적으로 보이는 겁니다. 우리 집은 신축인데 지금 주변을 보면 다 구축들이 많이 보이죠. 그래서 상대적으로 우리께 또 신축으로 인정이 되면 부가가치를 더 인정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저희가 조사할 때는 3억 1,600 신건으로 나와 있지만 유찰이 될 거예요. 9월 4일날 영상이 올라가는 시점에 유찰이 돼 있을 겁니다. 그때 돼서는 여러분들이 이제 조사를 한번 해볼 수가 있겠죠. 여기에서 유찰이 되면 2억 2천까지 떨어질 거거든요. 지금 2번 물건 기준으로 2억 2천 정도면은 사실 뭐 제가 2억 초반대를 말씀드렸지만 만약에 조사를 해봤는데 2억 뭐 6천, 7천에도 매도가 될 수 있다. 아까 그 실거래 평균을 봤을 때 2억 후반까지는 나왔거든요. 그 된다면은 사실 2억 초반에 70% 가격에도 쓸 수 있겠죠. 하지만 이 물건은 또 11개가 나왔기 때문에 어쩌면 70% 가격에 입찰을 하는 건 좀 아쉬울 수도 있습니다. 왜냐면 더 싸게 받을 기회가 있으니까, 경쟁률이 낮아지게 되니까요. 그래서 이런 물건들 잘 보시면 좋겠고, 경장인이 투자할 때 어떤 빌라들을 좀 중점적으로 보는지, 물건 보는 눈을 어떻게 키우면 되는지를 많이 물어보시는데 저는 이런 거 보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물건 자체에 결함이 없으면서 내가 싸게 낙찰을 받을 수 있을까? 과연 여러분들이 생각하시기에 채무자 점유 깨끗하고 신축이고 그런 상태인데 과연 이거를 내가 싸게 받을 수 있을까 하면은 쉽지 않거든요. 싸게 받으려면 물건이 많이 나와 있거나 아니면 빨간색 글씨가 있는데 해석을 내가 공부한 걸로, 내가 경매를 잘 배워서 그 빨간 글씨가 문제 없다는 걸 알아. 그럼 그 빨간 글씨 있는 것만으로도 초보자들은 입찰을 못 하거든요. 그런 게 있다던가, 아니면 좀 외곽에 떨어져 있지만 그 외곽은 또 거래가 잘 되는 지역인 걸 내가 알고 있어. 아니면 조사를 해봤을 때 거래가 잘 된대. 외곽이기 때문에 다른 경쟁자들도 부담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또 경쟁이 낮아질 수 있고, 이렇게 사람들의 걱정거리가 하나라도 있는지 체크를 합니다. 걱정거리가 없는 물건이다 저는 입찰을 잘 하진 않아요. 걱정거리가 있으면서 문제가 안 되는 걱정거리면 적극적으로 입찰을 합니다. 왜? 그 걱정거리가 초보자들을 못 들어오게 막아주거든요. 그래서 10명 경쟁할 걸 5명으로 낮춰주거든요. 그런 물건을 찾는 겁니다. 무조건 깨끗하다고 좋은 물건이 아닙니다. 싸게 받아야 좋은 물건이 되는 겁니다. 이거를 꼭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싸게 받으면 웬만한 수리 비용이나 이런 게 다 해결이 되고 싸게 받을 수 있어야 좋은 물건이지, 좋은 물건을 비싼 가격에 받으면 그건 좋은 물건이 되는 게 아닙니다. 안 좋은 물건이라도 싸게 받으면 그건 좋은 물건이 되는 거예요. 누수가 있어도 누수 비용을 감안하고서라도 더 많이 싸게 받을 수 있어서 수익률이 높으면 그게 좋은 물건이 되는 겁니다. 신축 물건보다. 그런 것도 유념하시고, 이 물건도 이제 유찰이 될 거고 10월 초에 다시 이제 2차 기일이 잡힐 겁니다. 그때 돼서 한 번 더 입찰에 참여해 보시는 걸 추천을 드리고요. 제가 추가적으로 전화조사 한 거를 남겨 드릴 테니까 그거 한번 참고하셔가지고 여러분들이 입찰가 작성을 한번 해보시길 권장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여기 세류동의 빌라 가격 좀 여쭤보려고 하는데, 혹시 여기 870-42번지에 있는 에이스 빌라라고 있는데요. 여기가 사실 10개 호실이 경매로 나왔어요. 그거 지은 지 2년밖에 안 됐는데. 맞습니다. 저희가 이거를 뭐 권리분석상으로는 문제가 없어서 입찰을 하려고 하는데, 여기 엘베 있고 뭐 아시겠지만 방세기 화장실 2개짜리 호실이 있어서 그 전용 17평이고요. 7평. 공세기 화장실 2개요? 네, 엘베도 있고요. 공시지가는 1억 3,900 정도로 좀 높진 않더라고요. 한 2억 한 6천? 7천? 그 사이 될 거예요. 손님들이 좀 있나요? 요즘 2억 6천에 저희가 공실로 인테리어해서 내놓으면 좀 가능성이 있을까요? 네, 근데 요즘 워낙 지금 손님이 없어서 매매가 지금
별로 진행되는 게 없네요. 아, 이게 가격을 뭐 싸게 한다고 해결될 문제는 아닌가요? 손님이 아예 없으면? 그쵸. 매수 손님이 좀 있어야 되는데, 찾는 게 뭐 아주 싼 것들 뭐 1억대 뭐 이런 것만 찾으시고, 오히려 이런 신축들은 좀 찾는 분이 별로 없군요. 네. 일단은 뭐 금액대는 그 정도면 될 것 같고요. 몇 층인가요? 202호 2층이고 트윈 쪽입니다. 거실 쪽으로는 이제 동향이네요, 동향. 네, 네. 그 정도 될 것 같아요. 알겠어요. 이게 뭐 그래도 거래가 될 수도 있는 거니까. 네. 알겠으면 저희가 뭐 이거 정리되면은 한번 또 연락 드려가지고 매물 내놓겠습니다. 감사합니다.